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자기가 핀포인트 뭐- 조종하는 게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닌데.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자기 것이죠.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예. 아,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어 아,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 서고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서 하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불편하냐.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거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그 뭔 영화였어?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고 해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펜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상해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는데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즉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 자살한 겁니다. 아,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 네, 그래요.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광산에서 이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아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